자, 이번 시간에는 얼룩 빼기 기본 약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얼룩 빼기 기본 약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얼룩 빼기 가장 안전한 약품 두 가지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시간 잠시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이 한방에 이거 왜 한방에 나면 이 약품에 여러분들 카다로그 얼룩 빼기 약품 있죠? 이 카다로그 쫙 보세요. 보면은 이 한방에 난 약품을 만들 때는 왜 하냐면 탄닌과 프로틴, 그러니까 식물성 얼룩, 동물성 얼룩 두 가지를 동시에 약품을 원래 탄닌 약품, 단백질 약품 두 가지를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약품을 쓰지 않고 한 가지 약품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한방이에요. 그래서 만능이에요. 그리고 또 탄닌은 산성이고 프로틴은 알칼리잖아. 근데 이거는 중성입니다. 중성. 폐하가 7 나옵니다. 폐하가 7 나온다고 7. 그리고 7 하면 어차피 그래서 여기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 물 세탁할 때 사용을 하죠. 이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 세탁용입니다. 물 세탁용. 한방에는. 그래서 만능 얼룩 제거제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안 나가는 얼룩은 뭐냐면 황면이 안 나갑니다. 이 한방에는 쓰더라도 안 나가는 거는 얼룩이 묻은 지 오래된 거, 살아낸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또 철분 제거가 안 됩니다. 그럼 또 나머지, 그러니까 본드, 볼펜, 뭐 이런 것들은 안 나갑니다. 단지 나가는 건 탄닌계 얼룩, 프로틴 얼룩, 동물성 얼룩, 식물성 얼룩, 이 두 가지 나간다 봐요. 이거는 물세탁 전용이다. 중성이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고. 요즘 많이 쓰고 있죠? 가장 안전한 작품이에요. 물세탁에서. 그다음 두 번째. 유스테인. 옛날에는 이 유스테인 나오기 전에 이름이 그냥 스테인이었어요. 스테인을 하는데 새롭게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나온 게 옛날 자료에 보면 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약품을 준해서 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유스테인. 유스테인 요거는 드라이클리닝에서 기축물을 제작합니다. 드라이클리닝 전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주성물은 안에 뚜껑에서 맛보면 하지만은 이렇게 맛보면 기름 냄새가 겁나게 나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솔벤트 있죠? 용제, 그 냄새가 날 거예요. 이는 기름이 주 원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세탁 쪽보다는 드라이클리닝 쪽으로 한방에와 같이 탄닌계 얼룩, 프로틴 얼룩 이 두 가지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성이기 때문에 탈색이 안 되는 거예요. 중성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약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1번 약품이라고 합니다. 1번. 모를 때는, 얼룩을 모를 때는, 물 세탁할 때는 이거 쓰고, 한방에 쓰고, 드라이클리닝 할 때는 이거 쓰고, 딱 두 가지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약품이 보면은 거의 얼룩 빼기의 90%는 다 나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약품은 한 통 사놓으면은 1년도 가고, 5년도 가고, 10년도 가요. 그동안은 다 못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약품은 거의 좀 쓰는 집들은 보면 한 달에 한 통 아니면 두 통씩 씁니다. 일 많이 하는 집. 특히 이 유스테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두 통, 세 통 쓰는 집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은 얼룩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세계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유스테인하고 한방이에요. 안전하니까. 얼룩 잘 빠지니까. 자, 여기 보면 옛날 자료인데 스테인으로 되어 있죠. 스테인. 여기에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닌. 요겁니다. 탄닌. 음악 좋고 보면은 여기 약품에 보면은 라벨에 보면은 항상 그게 적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색깔이 보면은, 이 리트머스 용지하고 색깔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산성이라는 약산성. 그러면 커피, 와인, 식물성 얼룩, 식물성 얼룩이 다 쓰시고, 모, 실컵, 폴리, 레이온, 면, 뭐, 모든 성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탄닌 약품을 쓸 때, 특히 면 종류를 쓸 때는 물을 많이 뿌리고 사용해 주세요. 항상 약품을 사용할 때 먼저 베이스를 물을 뿌려놓고 약품을 쓴다. 그러면 탈색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단백질 효소. 효소입니다. 효소. 자, 이 단백질 효소제는 여러분들이 얼룩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효소제는 보관을 잘해야 돼요. 이 효소는 여러분들 보통 보면 다림질을 하는 다리미판이 이 창문 앞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다리미판을 많이 놓고 있잖아. 그러면 직사광선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 앞에다가 약품을 놔놓으시오. 다른 약품은 거기 앞에 놔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단백질 효소제만큼은 다림판 밑에 놓든지 응달에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 나야 돼요. 이 온도가 이 고온이 되면은 요 속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미생물. 살아있는 미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미생물이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적당한 온도에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평상시 온도, 주변 온도 한 30도 정도는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바로 스팀을 줘야 돼. 열을 줘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햇빛이 너무 직사광선이 오면 이 속에 있는 균이 다 죽어요. 미생물이 죽는 말이에요. 그래서 냉장 보관이 가장 좋아요. 좋게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이 두 가지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어요. 요 탄닌계 약품 보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속혀. 요 두 가지는 냉장 보관을 하고 있어요. 나가기 전까지. 왜냐면 균이 그대로 죽으면 안 되니까.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탄닌계 얼룩 제거제는 탄닌계 얼룩 제거제 빼는 건 제일 먼저 피입니다. 피. 혈액이 묻었을 때, 그 다음에 겨드랑이 땀. 이런 것들. 땀이 금방 묻었을 때, 이런 것들. 이런 건 다 단백질 분해로 다 되니까. 그 다음에 달걀, 육즙, 이런 것들. 샐러드육, 동물성에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엘로스텍. 엘로스텍은 앞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기본적인 납품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인 납품. 그런데 이 엘로스텍은 쉽게 말하면 요금을 안 받고 기본으로 우리가 세탁비에 포함된 얼룩들 있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돈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묻어지 얼마 안 되는 얼룩들이에요. 그럼 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빼주고 그 요금에 세탁요금 포함된 거니까. 근데 엘로스텍부터 시작해서는 돈을 받아야 돼. 무조건 이 약품을 쓰게 되면 무조건 최하 5,000원부터 시작해야 돼. 한 전방 동전 하나 크게 하나만큼 5,000원씩이에요. 요걸 쓰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왜 했냐면 이 약품은 엘로스텍은 산화표백제예요. 산화표백제이기 때문에 산화표백제도 탈색을 일으킬 수 있다. 어느 쪽에 탈색을 일으킬 수 있냐면 모나 실크에는 탈색을 일으킬 수 있다. 모아 실크. 모아 실크는 산성 염료로 염색해 놓은 거잖아. 근데 이 엘로스텍은 알칼리예요. 알칼리인데 어떤 데서 오래된 얼룩, 누렇게 된 얼룩, 겨드랑이 땀, 목에 누렇게 된 거. 이런 때는 오래된 건 무조건 이걸 써야 돼. 근데 단지 사람 몸에서 나온 그만 오래돼서 산화된 거 쓰는 거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 가지. 식물성 얼룩, 김치 국물이나 커피나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서 한 달 정도 지나쁘다. 그때는 그걸 탄닌계 얼룩으로 보면 안 돼. 탄닌계가 산화됐다. 그러면 탄닌계 약품과 이 엘로스텍을 섞어서 써주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왔다. 겨드랑이에 땀이 오래됐다. 누렇됐다. 그럼 요 한 가지만 써주는 것보다 단백질계 효소제인 3번과 요 3번과 4번을 섞어서 발라주면 더 잘 빠진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추가 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쪼매나지만은 이거 한 개 가지고 엄청 오래 쓸 거예요. 오래 쓰는데, 이거는 쓸 때마다 무조건 치아 5천원씩, 루백이 요금 받아야 돼. 뭐, 많으면은 만 원도 받고. 근데, 이 보관을 할 때 단점이 있어요. 절대 여기에다가 좀 뻑뻑해진다고 해가지고, 열어보면 좀 뻑뻑해요. 뻑뻑해서 약간 굳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물을 만약에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이걸 좀 뻑뻑한 걸 희석하게 드시고, 물을 넣죠. 물을 넣는 순간 이 약품을 못 써요. 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나중에 뚜껑 닫아놓으면 뚜껑이 막 터집니다. 절대 물 섞으면 안 돼요. 이걸 물을 섞으려면 드러내서 다른 종지에다가 물하고 섞어서 써야지. 이 속에 물이 들어가면 안 돼.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자, 물 들어가고 나면 이 약품은 사용하기 힘들다. 사용할 때는 물하고 섞어 쓰지만, 보관 중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뚜껑 열어놓으면 산화되기 때문에 수건은 반드시 뚜껑 닫아놓고. 이건 온도하고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탁소에 쓰는 약품 중에 폭발할 수 있는 약품이 있어요. 폭발. 어떤 약품이 폭발하냐면은 칼라고 A지, A. 칼라고 A랑 이 유스테인이랑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푹 올라가 펑 합니다. 칼라고 A랑 기름하고 섞이면 안 돼요. 폭발해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종이컵에다가 칼라고 붓고 유스테인 붓고 한번 하면서 요즘 연기가 시시시 합니다. 연기 나다가 불이 팍 붙어요. 그럼 그건 밀폐되게 해놓으면 폭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품은 안전하게 쓰려면 약품의 성능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약품은 그렇게 쓴다. 보관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포터 A 5번. 이거는 항상 모든 약품을 쓰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걸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면이 아니고 실크에다가 엘로스텐을 썼다. 실크에. 이거 알칼리죠. 알칼리 맞죠? 엘로스텐. 실크가 실해요. 그런데 이 5번, 이건 4번, 5번이라는 분호 순수가 있어요. 4번, 5번이라고 해요. 4번 수로 한 다음에, 알칼리 수로 한 다음에, 이 스포터 A를 쓰면은, 스포터 A의 주목적은 뭐냐? 철분을 제거하는데, 그거보다 또 실크에는 알칼리를 쓰고, 스포터 A를 쓰게 되면 이 산성이에요. 중화가 된다, 중화가 되면서, 여러분들, 항상 세탁에서는 세탁도 마찬가지고, 루베이도 마찬가지고, 중화제를 꼭 써야 돼요. 사람들이 중화제 별도 안 팝니까? 중화제 뭐 주세요? 중화제는 별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면서, 자, 예를 들어서 세탁을 합니다. 세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칼리 세제, 예를 들어서 원샷 효소 세제라든지 도날드 샤워를 썼다. 그거 써가지고 알칼리 세제를 가지고 면에다가 썼어요. 면에 세탁을 했어요. 면은 알칼리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때도 잘 빠지고 다 돼요. 근데 이걸 알칼리 성분이 섬유에 면 성분에 남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요 누렇게. 여름에 한여름 동안 우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가을 돼가지고 여름 옷을 이제 넣기 위해서 흰 티를 다 깨끗하게 빨았어요. 하얗게 백옥처럼 빨아가지고 농안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입을 넣고 또 꺼내면 옷이 누래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물 세탁을 하면서 사용한 알칼리 세제를 나는 헹굼을 3번 했다. 헹굼을 3번 하더라도 중화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중화를 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중화의 역할도 모르면서 중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씁니까? 가지제를 쓰고 있죠. 가지제. 옷을 부드럽게 해주고 하기 위해서, 유연을 쓰게 해주기 위해서 가지제를 씁니다. 그 가지제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이, 그러니까 알칼리로 세탁을 했는데 약산성인 가지제를 쓰면서 중화가 돼서 옷이 그랬나 봐요.
누르게 되는 거는 뭔가 오염물질이 덜 빠진 상태에서 오래 보관하면은 누르게 되기도 하지만은 알칼리 세제에 잔유물이 남아있고 중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있다고. 얼룩뱅이도 똑같아요. 얼룩뱅이도 똑같이 항상 알칼리를 썼으면은 산성으로 중화를 시킨다는 목적. 중화도 되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뭐겠어요? 스포터 A는 철분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얼룩뱅이를 하다가 아무리 내가 옐로우 스텝을 쓰면 누르는 다 빠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마지막에 아무리 해도 약간 느끼게 약간 남아있어. 약간. 그걸 철분이라고 해요. 그때 이 스포터 A를 딱 쓰면 그 철분이 싹 빠진다고. 그지? 기본 약품인 1번부터 5번까지는 기본 약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이제, 볼펜킬러 같은 경우에는 목적은 볼펜을 빼기 위한 약품이에요. 근데 볼펜이 있고 잉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펜이, 근데 요즘에 잉크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볼펜이 주고, 그 다음에 잉크는 만년필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잉크는 많이 안 쓰는데, 그 볼펜을 쓰기 위해서 나온 게, 제가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볼펜 킬러예요. 근데 볼펜 킬러는 볼펜만 빼기 위해서 나왔지, 섬유가 뭔지 신경도 안 써요. 섬유는 신경을 안 쓰고, 볼펜만 제거하기 위해서 나온 작품인데, 쓰지 말아야 될 섬유가 딱 하나 있어요. 아니, 두 가지지. 아세테이트하고 아크릴. 아자부터는 아시드. 뭐든지 간에, 요 앞에 얘기했던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세테이트 관계없어요. 아세테이트, 아크릴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는 볼펜 킬러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크릴 아세테이트는 사용하게 되면 하얗게 백화 현상이 생깁니다. 볼펜은 제거돼요. 볼펜은 제거되는데 원단이 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약품은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품을 썼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세테이트만 조심하면 된다. 그리고 볼펜 킬러로 볼펜을 뺄 때 제일 잘 빠지는 색깔은 청색, 검정색이 잘 빠지고 제일 안 빠지는 게 빨간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억지로 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청색 같은 경우에는 볼펜 킬러를 바르고 스팀을 싹 주면 싹 빠집니다, 그냥. 근데 빨간 거는 볼펜 킬러를 바르고 스팀을 아무리 줘도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 쓰지 마세요. 볼펜 킬러 오렌을 발라놓고 그냥 놔두세요. 1시간 있다가 또 한 번 발라주세요. 그래도 한 3번만 바르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싹 빠집니다. 스팀도 필요 없어요. 빨간 볼펜은, 빨간색은 그렇게 빼면 돼요. 그 파란색과 검정색 달리. 주의해야 될 거 뭐라 그랬어요? 주의. 아크릴 아세테이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불카잉이나 말 뜻은 뭐냐면 불용성 카본 잉크 제거제는 그걸 불카잉, 불용성인 카본과 잉크를 제거하는 거다. 자, 이거 보세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룩뱅이에서 앞에 사용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약품들은 다 뭔가 녹이는 거예요. 얼룩을 녹여서 빼는데, 이 카본이죠. 카본 성분과 잉크는 녹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한번 보세요. 카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카본, 수술 태워서 나오면 숟가루 같은 걸 카본이라고 하는데, 그게 카본이 아니고 어떤 게냐. 나무를 떼는데 꿀떡이죠, 꿀떡. 나무 장애를 아궁이에 뗐어요. 그러면 꿀떡을 해가지고 검정이가 돼요. 벽이 쫙 붙어 있죠. 요게 카본이에요, 요게. 숟가루하고 달라요. 숟가루나 이런 것도 뭘 만들기 위해서 쓰는데, 이 카본은 절대 녹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밀어내기 한 판. 자, 여러분 중에 빵빵이를 스파팅에서 쓰는 빵빵이나 실크 비트게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로 밀어내기 하면 돼.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흐르는 물에다가 이 불카잉을 잉크나 카본이 묻는데 거기다 듬뿍 바르고 손으로 바르고 난 다음에 손으로 비비면서 물로 틀어놓고 다 계속 비비세요. 그러면 이 밀끌리 나가는 거야. 이 불카잉은 뭔 역할을 하냐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절대
얼룩을 녹이는 약이 아닙니다. 얼룩은 안 녹여요. 미끌미끌하게. 그래서 그 카본 성분을 밀어내는 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카잉입니다. 이 불카잉은 중성이기 때문에 모든 섬유에 다 안전합니다. 모든 섬유. 탈색은 절대 안 일으킵니다.